안녕하세요. 화장품 연구원 민구원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속에 들어가는 추출물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추출물 성분이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심지어 정제수 대신에 추출물을 사용하거나 추출물이 10가지 넘게 들어가는 화장품도 있고, 또 아예 추출물 100% 있는 화장품도 있고, 화장품과 추출물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추출물이라는 성분은 어떤 성분이고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안전한 성분일까요? 추출물은 말 그대로 추출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에는 많은 정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추출물이라고 하더라도 색과 향과 제형이 다를 수 있고 효능 효과의 종류나 정도도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양배추를 먹으면 위장에 좋다고 하죠. 그런데 양배추즙, 양배추 갈은 것, 양배추 착즙한 것, 양배추를 담가 놓은 물, 양배추를 끓인 것, 양배추를 달인 것, 양배추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같은 효과를 가질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이것처럼 추출물도 같은 이름을 가진 추출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용매를 사용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추출했는지, 원물의 함량은 얼마인지, 방부제는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추출물의 이름 하나 가지고는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화장품의 전성분을 보고 이 화장품은 레몬 추출물이 들어갔으니까 피부 미백에 좋겠구나. 이 화장품은 병풀 추출물이 들어갔으니까 진정에 좋겠구나 라고 하면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출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용매에 따른 차이. 용매가 뭔지는 과학 시간에 배우셔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용매란 원물을 녹여내서 추출물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추출물의 바탕이 되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용매로는 주로 정제수와 에탄올이 많이 사용되고요. 간혹 글리세린이나 부틸렌글라이콜 같은 보습제 성분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지용성 성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때 같은 원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용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효능 효과도 달라질 수 있고 또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 성분이 잘 안 맞는 편이에요. 그러면 저는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한 추출물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은 잘 안 맞겠죠? 이런 식으로 용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추출물은 추출 방법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이거를 차처럼 우리느냐, 끓이느냐, 저온에서 착즙하느냐, 오랜 시간 달이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달라지고 맛과 향도 달라지는 것처럼 화장품 속 추출물도 추출 방법에 따라서 효능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추출 후에 어떤 후처리를 거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추출물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효능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임상 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저가 추출물 중에서는 녹차 우리듯이 그냥 원물을 우려낸 다음에 별다른 효능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오이는 진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진정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추출물이라고 하더라도 가격대가 1,000원대부터 몇백만 원대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이렇게 용매나 효능효과, 가격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연구원들이 추출물을 사용할 때는 정제수 대체 추출물 또는 효능원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정제수 대체 추출물은 정제수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이 저렴하고 고함량을 사용하더라도 자극 이슈가 없는 추출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색과 향이 없거나 적고 점도도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효능 원료는 피부에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인데요.
액티브라고 부르거나 컨셉 성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효능 원료는 효능 자료가 잘 되어 있는 대신에 가격대가 조금 있고 또 너무 고함량을 사용하며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효능 원료는 임상 결과에 따라서 추천 함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 추천 함량에 너무 못 미치는 양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별 효과를 줄 수 없기도 해요. 예를 들어 3%가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어떤 성분을 0.001% 넣으면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추출물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화장품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추출물을 용도에 따라 결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 추출물에는 여러 가지 방부제가 사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페녹시에탄올 같은 방부제에 거부감이 없는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나도 모르게 페녹시에탄올을 사용한 추출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간혹 가다가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싶다는 이유로 천연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화장품과 추출물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용한 건데 나도 모르게 페녹시에탄올 방부 처리가 된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정말 효과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용한 건데 효능이 없는 추출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거나 라고 하면 조금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면 좋은데요. 만약에 인터넷에서 추출물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효능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쪽 업체에다가 효능 자료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방부제가 어떤 건지 아시고 싶으시면 어떤 방부제를 사용했는지 물어보시거나 혹은 방부제의 경우는 이 추출물이 MSDS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그 MSDS 서류에서 추출물의 방부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출물 성분. 저도 정말 좋아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성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는 성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화학명으로 적혀진 다른 성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성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전성분만 보고 알 수 있는 정보가 가장 적은, 가장 어려운 성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친숙하고도 어려운 성분인 추출물 성분, 조금 더 잘 알고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같이 얘기해요. 안녕.